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와 브레인 라이터스 클럽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육학 박사 전문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라이터스 클럽 프로그램 구성과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어 라이팅 교육은 주로 문법과 단어를 맞게 썼는지 또 정해진 글의 분량에 맞춰서 썼는지에 초점을 맞춰왔죠. 하지만 이제 라이팅 교육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AI 번역기와 문법 교정 도구의 발달로 단어나 문장, 문법적인 정확성은 이제 더 이상 글쓰기 본질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라이팅 교육의 핵심은 얼마나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존 영어 라이팅 워크북에서는 My Special Pet 이라는 주제로 글을 쓸 경우 It is green, It has orange eyes 와 같이 문법적 오류가 없는 영어 문장으로 글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의 글로는 영어 라이팅에 있어서는 더 이상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영어 라이팅에서도 글의 장르에 맞춘 글의 구조, 글의 형식도 갖추어야 하고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들어있는 문장들도 들어있어야지만 좋은 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에 My Special Pet 이라는 글을 한번 수정해 볼까요? 먼저 글의 시작에는 토픽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오프닝 센텐스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고요. 본문에는 단순한 팩트를 나열한 문법에 맞기만 한 문장이 아니라 퍼스널한 커넥션, feeling 혹은 오피니언이 담긴 문장이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마무리에서는 전체 글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클로징 센텐스까지 갖추어 있어야만 비로소 글의 구조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서사글, 설명글, 의견글, 묘사글, 또 IB에서 강조하는 탐구 기반의 글쓰기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해와 또한 창의적 표현 능력을 요구하는 라이팅 수업은 미국 교과 기준인 CCSS, 한국의 국어 글쓰기 교육과정, IB의 PYP 프로그램 등 국제적인 글쓰기 기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오와 라이팅 커리큘럼은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 원서들을 AR 읽기 능력 지수별로 선별하여 워크북과 함께 개발된 5년 과정 라이팅 커리큘럼입니다. 아이들은 이 유명 원서들을 통해 훌륭한 작가의 사고방식과 문장 표현을 익히며 영어 글쓰기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워크북은 4차시로 구성된 기본 워크북과 IB, PYP 과정이 연계되어 있는 8차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익스텐드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4차시 수업 구성 워크북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오와 브레인 라이터스 클럽은 유명 원서와 워크북 이렇게 페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티처스 가이드는 정답지와 함께 PDF 파일로 제공되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도 함께 제공되니 꼭 활용해 주세요. 레슨 1은 학생들이 리더로서 책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책에 나오는 단어를 학습할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어를 문장과 함께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즉 word in sentence, 단어는 이미지와 함께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며 배울 때 장기 메모리 효과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타임입니다. PPT에 포함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셔도 되고 실제 책을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처음 책을 접하는 시간이므로 선생님들이 먼저 읽고 아이들이 따라 읽는 섀도우 리딩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는 단어와 문장을 연결하는 다양한 어휘 활동과 함께 책의 수준에 따라 주요 사건을 정리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다양한 워크지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수업 2차 시에서는 레슨 2에서는 이제 원서의 내용을 작가, 라이터스의 측면에서 원서를 다시 읽는 과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작가가 되어서 책을 읽음으로써 이 페이지에서는 왜 이러한 문장을 썼지? 라고 분석하면서 작가, 라이터스의 측면에서 책을 읽으며 원어민의 시각에서 문장을 보면서 영어 라이팅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텍스트 어널리시스 섹션에서는 2페이지죠. 지금 읽고 있는 유명한 원서에서 발췌해낸 패시지, 문단을 읽고 사고력 질문에 대해서 앤서를 찾아가면서 자기의 사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2페이지 분량의 센텐스 빌딩 섹션에서는 원서 속에서 나오는 문장을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법에 포커스를 둔 문장 만들기 연습이 아니라 원서에 나오는
문장들을 이용하여 내 글에 적용할 수 있는 문장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모 윌럼스의 엘리펀트 피기 책에 나오는 We are going to jump 라는 문장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저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문장 만들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문장 쓰기를 못하는 단계예요. 어려워해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책에 나오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따라 써보는 단계입니다. 즉 카피, 혹은 저는 이거를 멘토 센텐스라고 해요. 문장, 내가 읽고 있는 원서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읽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extend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We are going to jump 라는 책에 나온 문장에다 살을 붙여볼게요. We are going to jump 에다가 어디서, 그 다음에 어디서라는 내용을 그 문장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We are going to jump over the puddle 이렇게 문장을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이제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맞춰서 혹은 만들고자 하는 문장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e가 아니고 Jim and I are going to jump인데 이제는 over the puddle이 아니고 in the rain 이라고 붙여보고 그 다음에 언제 after school 이라고 한번 문장을 바꿔보는 거죠. 문장에서의 내가 쓰고자 하는 주어와 다른 상황을 자기 글에 맞춰서 문장에다 적용하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 만들기를 아이들이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이용해서 나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연습시켜 보면 문장을 처음 만드는 아이들도 나 이 책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책에 나오는 너가 읽은 문장을 가지고 점차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문장 만들기도 쉽게 실력을 늘어가기도 하고요. 또한 유명 작가의 문장이다 보니 창의적 글쓰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와 브레인 라이터스 클럽의 핵심 수업 레슨 3의 Thinking Skill Development와 플래닝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기존 영어 라이팅 워크북에서 가장 취약했던 사고력 기반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보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즉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글을 쓰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 아이와 브레인 라이터스 클럽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Thinking Skill Development 수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즘 영어 라이팅은 단순히 문장을 나열하거나 정보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수준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사고방식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Narrative Writing에서는 인물의 감정의 흐름이나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Informative Writing에서는, 즉 논픽션에서는 비교와 분류하는 사고력, 또 오피니언 에세이 타입 같은 글에서는 어떠한 주제에 대한 평가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사고력 기반의 글쓰기란 뭐라는 거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디슨의 전기문, 즉 바이오그래피를 읽고 에디슨의 업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면 과거에는 그걸로도 훌륭한 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엄청 잘 쓴 영어 북 리포트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의 과제가 나와요. 에디슨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업적 5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이 라이팅에는 정답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그 5가지 업적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냈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Evaluative Thinking Skill, 즉 평가적 사고력이 요구되어지고, 이러한 사고력은 지금의 국어, 영어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IB 또 미국 교과 과정 기준인 CCSS 그리고 우리나라 논술형 평가까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핵심 역량입니다. 자, 레슨 3의 마지막 2페이지는 플래닝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사고를 이제 비로소 글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이 페이지는 단순히 빈칸에 아이디어를 적는 형식이 아니라 글쓰기 장르에 맞춘 시각적 구조적 설계도입니다. 예를 들면 narrative writing의 경우 이야기를 beginning, middle, end의 구조로 시각화된 박스에 나누어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며 사건을 떠올리고 글의 뼈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글의 종류, 즉 글의 장르에 따라서 내가 써야 되는 글의 구조, 오르가나이제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글의 종류별로 요구되는 사고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익히게 되고 그에 맞는 글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티칭 교습 방법은 prompting question, 즉 유도 질문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이끌어내고 또 아이들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간단한 단어나 짧은 프레이즈 형태로 워크북 안에 쓰도록 합니다. 레슨 4는 학생들이 실제로 글을 완성해가는 단계입니다. 총 4페이지로 구성되며 앞에 2페이지는 Guided Writing, 뒤에 2페이지는 Final Writing으로 이루어집니다. Guided Writing의 왼쪽 페이지는 Example 페이지로 아이들에게 장르별 글의 구조와 문장 표현을 모델링,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월드뱅크나 센텐스 프레임이 제공되며 아이들은 글의 장르에 맞는 문장 구성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오른쪽의 페이지는 Your Turn 페이지로서 Example 페이지에서 익힌 표현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장을 직접 써보는 활동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으로 가이디드 라이팅에서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전 시간에 했던 플래닝 단계에서 나의 아이디어, 내 글에 대한 플래닝을 할 때 적어둔 단어나 구절들을 이제 가이디드 라이팅 시간으로 끄집어내서 그 아이디어 단어나 프레이즈로 되었던 것을 이제는 풀 센텐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example 문장으로 주어진 것을 단순히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구조와 또 글의 구조에 맞춰서 자기 글에 맞게 문장들을 변형하면서 글을 쓰면서 점차 문장 구성력과 표현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또한 prompting question에 대한 답을 full sentence로 만들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영어 원서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을 활용해서 답을 구성하도록 유도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은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보조바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글의 장르에 맞는 문장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창의적 글쓰기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단계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게 과연 창의적인 글쓰기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원어민 아이들도 처음 글쓰기를 배울 때는 이러한 가이디드 라이팅 방식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종류, 즉 장르에 따라 구조와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narrative writing은 beginning, middle, end 구조에 따라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전개하는 구성이 필요하고요. opinion writing을 쓴다 하면은 introduction, reason, examples, conclusion 이라는 글의 구조를 따라서 논리적으로 문장을 전개해야 되고 descriptive writing, 즉 묘사 글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구체적인 묘사, 즉 describing 하는 문장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요. informative writing, 즉 non-fiction 글을 쓸 때는 설명 중심의 문장과 시각자료, 즉 visual picture라든지 graphic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글이 완성되면 이 가이드 라이팅의 오른쪽 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선생님들은 에디팅, 즉 첨삭을 시작해 주세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쓴 글을 읽고 단순히 틀린 부분만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마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생님이 이러한 수정을 해야만 했는지 짧고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she play 라고 썼다면 여기에서는 주어가 she니까 play에 s가 붙어서 plays라고 붙여야 해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함으로써도 아이들은 앞으로 그런 똑같은 에러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디팅이 끝난 학생은 워크북의 파이널 라이팅 페이지에 선생님이 고쳐주신, 첨삭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글을 최종적으로 rewrite
다시 써보세요 라고 해줍니다. 학생들마다 글을 쓰는 속도가 다르므로 가이디드 라이팅 페이지를 우선적으로 완성한 학생부터 선생님이 에디팅을 해주시고 그 아이는 에디팅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파이널 페이지로 넘어가서 리라이팅을 시키시면 다음 학생 에디팅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유연하게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트레이닝 어떠셨나요? 이제는 단순히 문장을 잘 쓰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구조화하고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진짜 경쟁력을 갖는 시대입니다. 아이와 브레인 라이터스 클럽이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이와 브레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